댈러스에서 이민당국 시설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과 아이의 자폐증을 연계해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문 기관들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유명 가수 데이비드 소유의 차량에서 15세 소녀의 시신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수의 자택에 대해 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도쿄와 서울을 거쳐 새로운 요리의 추억이 미국에서도 시작됩니다. 발뮤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이민당국 구금시설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민당국에 대한 반감이 범행 동기인 걸로 추정됩니다. 첫 소식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미 수사당국 관계자들이 건물 옥상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오전 미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러 발의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Bueno, estamos ingresando a las instalaciones del edificio junto con mi hijo cuando se empezaron a escuchar las detonaciones. 미 이민당국이 관리하는 구금시설의 현장 사무소 건물과 출입구 주변 차량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시설에 수감돼 있던 3명이 총탄을 맞아 1명이 숨졌고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수색한 결과 총격범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구금시설 주변 건물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에는 이민당국을 반대하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Early evidence that we've seen from rounds that were found near the suspected shooter contain messages that are anti-ICE in nature. 수사당국은 초기 증거 분석 결과 총격 사건에 이념적 동기가 있는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민 세관 단속국의 법 집행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고, 벤스 부통령은 이민 당국에 대한 강박적인 공격이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4일에는 텍사스 알바라도에 있는 구금센터 외부에서 총격을 가해 경찰관 1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사흘 뒤에는 텍사스주 국경 순찰대 시설 밖에서 27살 남성이 연방 요원들을 향해 소총으로 수십 발을 발사해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민당국 시설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진영 갈등도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청소년 추방 유예제도, 다카 제도로 미국에 머물던 멕시코 출신 남성이 지난 월요일 아델란토 아이스 구금센터에서 사망했습니다. 숨진 사람은 39세 이스마엘 우리베입니다. 우리베는 2019년까지 다카 제도로 미국에 머물렀지만 이후 신분 변경이 거부됐고 2차례 음주운전 유죄 판결 뒤 지난달 오렌지 카운티의 한 세차장에서 일하던 중 체포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리베 어머니는 건강했던 아들이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이스는 구금자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응급치료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했습니다. 이 관세율은 지난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일본이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확정한 데 이어 유럽까지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현재 자동차 수출 경쟁국 중 한국만 관세율 25%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한국으로선 미국과의 협상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과 아이의 자폐증을 연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WHO 등 전문 기관들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명을 내고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사용과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도권 의료기관에 대한 깊은 불만이 이번 발표의 배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달 29일 자폐증 연구 현황을 발표하고 연구 초기 결과는 내년 초에나 나올 예정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를 골라서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지 세력을 끌어오는 것이었다면 그 목표는 성공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미국의 8월 신규 주택 판매가 한 달 전인 7월보다 20% 넘게 늘어나 2022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도 15.4%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 신규 주택 재고가 늘어난 가운데 건설업자들이 공격적으로 가격 할인에 나선 것이 판매 급증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6%대인데도 거래가 늘어난 점이 눈길을 끄는데 전문가들은 다음 달 수치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집값 상승론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유명 가수 데이비드 소유의 차량에서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15세 소녀의 시신이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검시국은 부검과 사망 원인 조사를 마친 뒤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녀는 실종 전 SNS를 통해 가수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두 사람은 오른손 검지에 같은 문신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월 공개된 데이비드의 뮤직비디오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시신을 트렁크에 옮기는 장면과 마음속에서 널 죽였다 같은 가사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데이비드를 공식 용의자로 지목하진 않았지만 지난 17일 그의 자택에 대해 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살인 누명을 쓰고 38년 동안 억울하게 복역한 남성이 시정부와 2,5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70살 모리스 헤이스팅스는 1983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DNA 재검증 결과 실제 범인은 다른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법원은 헤이스팅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합의는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5판 배상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네바다주의 한 배터리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어제 저녁 7시쯤 타운사이트 태양광 발전소에서 시작됐으며 발화한 배터리는 테슬라 메가팩 배터리 유닛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 당시 인근 지역에는 한때 대피령이 내려졌으며 약 4시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보석상 떼강도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월요일 오후 샌라몬 시티센터의 한 보석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소 25명의 용의자들이 총으로 무장해 매장을 급습하고 진열장을 부수며 100만 달러 상당의 보석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This is not their first time doing something like this. Definitely a well-orchestrated event that requires a lot of investigation on the back end. 이 가운데 17살에서 31살 사이에 용의자 7명이 체포됐으며 경찰은 현재 남은 공범들을 추적 중입니다. 포틀랜드에서는 푸드트럭에 가스통이 폭발해 푸드트럭 8개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전 4시 45분쯤 스프링워터 푸드트럭 파크에서 발생했습니다. 폭발로 인근 푸드트럭 8대와 상가 2곳이 피해를 입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conomy is tough anyway, and to lose days or weeks on some, I don't know that they'll be able to recover from this. 소방당국은
밸브가 열려있던 프로판 가스통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판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차세대 방어 시스템 IFPC가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레이더를 피해 낮게 날아오는 드론이나 순항 미사일 등을 정밀하게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해외 미군 기지 중에서는 한국에 처음으로 배치된 겁니다. 드론 강국인 중국을 겨냥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미국 국방부 영상사진 아카이브인 디비즈가 공개한 사진입니다. 랜디 조지 미 육군 참모총장이 서해에 인접한 오산 공군기지에 있는 주한미군 제35 방공포병여단을 지난 22일 방문했을 때 찍힌 겁니다. 조지 참모총장 뒤편으로 황색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디비즈는 이를 IFPC, 즉 간접 화력 방어 능력의 발사대라고 설명했습니다. IFPC는 낮게 날아오는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잡는 저고도 요격 체계로 미국판 아이언돔으로도 불리는 미 육군의 신무기입니다. 이 IFPC가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 IFPC의 요격 고도는 지상 100km 안팎 고고도의 사드, 40km 안팎 중고도의 패트리엇보다 낮은 10km 안팎 저고도로 알려졌습니다. This defense system developed to protect soldiers from cruise missiles and unmanned aerial systems, and in the future, artillery weapons like cannons, rockets, and mortars. 차세대 미사일 방어 레이더를 통해 적어도 360도를 전방위로 탐지한 뒤 요격 목표물에 따라 AIM-9X, 타미르 같은 미사일로 자유자재로 요격하는 겁니다. We've designed a launcher capable of launching different interceptors. We can house up to 6 different interceptors at one time. IFPC의 주한미군 배치는 드론 세계 최강국인 중국을 겨냥한 걸로 풀이됩니다. 또 드론 전력 강화에 골몰하는 북한도 염두에 뒀을 걸로 보입니다. 미 의회 조사처는 IFPC를 2027년에 괌에 배치할 거라고 밝혔는데 주한미군 배치가 괌보다 2년 앞선 겁니다. 미군 전체 해외 기지 가운데 IFPC 배치가 공개된 건 주한미군이 처음입니다. 한국을 중국 견제를 위한 불침 항공모함으로 묘사하기도 했던 미군. 미국의 정치권과 언론에선 주한미군 감축론을 흘리고 있지만 정작 주한미군에 제일 먼저 방어용 신무기를 배치한 셈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론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했습니다. AI를 주제로 한 이번 토의에서 이 대통령은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책임 있는 이용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 주제는 인공지능 AI와 국제평화 안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80년 전 유엔 출범 당시 주요 관심사가 핵무기 위협이었다면 이제는 AI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걸맞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모색해야 될 때입니다. 한국은 9월 한 달 의장국을 맡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별한 반대가 없으심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전문가의 말을 소개하며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 식량 등 여러 문제에 답을 줄 수도 있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며 책임 있는 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뿐입니다. 또 안보 영역에서 AI를 잘 활용하면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감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AI 국제협력을 위해 한국이 앞장서겠다면서 AI가 가져올 변화를 제도약의 발판으로 삼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목요일 뉴욕 증권거래소를 찾아 투자 유치 행사를 진행한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제안하는 한국 프리미엄 주거 라포르테 세종.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얼반 네이처 라이프. 행정 복합 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저밀도 타운하우스. KTX, 제2경부등 광역교통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가치를 품었습니다. 미주 교포 전용 분양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포르테 세종. 한국에서 머무는 집이 아닌 살아갈 집. 분양 문의 LNS 213-700-7414.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s.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한국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열려 김 여사가 피고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정장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썼고 가슴에는 수용 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피고인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검은색 정장에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머리는 묶었고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4398이 적힌 배지를 달았습니다. 김 여사가 공개석상에 나온 건 지난달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전 영부인이 피고인석에 앉은 것 또한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김 여사는 자리에 앉은 뒤 변호인과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법정 촬영은 재판부의 사전 허가로 공판 시작 전 1분가량 이뤄졌습니다. 공인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안의 경우 AL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며 직업을 묻자 김 여사는 무직입니다라고 답했고 국민 참여 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40분 정도 진행된 공판에서 특검팀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이미 2차례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며 주가 조작 일당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통일교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샤넬 가방을 받은 적 없다며 배달 사고가 이 사건의 실체라고 주장했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명 씨가 개인적으로 한 조사를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다시 준비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일정 등을 정리하기로 했고 본격적인 공판은 다음 달 15일부터 일주일에 2번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 여사는 오늘 오전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전달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또다시 공개 비판했습니다. 대통령도 쫓아내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라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대법원장이 그리 대단하냐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 당 지도부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직격했습니다.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정 대표는 국민의힘과 언론이 삼권분립 사망을 운운하는 건 역사적 코미디라며 지난 2021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몸싸움을 벌일 때 영상을 틀기도 했습니다.
오는 30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한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 대해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늘리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는데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을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압박은 그 종류와 수위를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하며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권의 사법부 압박 속에서 법원 행정처장은 국회의장을 찾았습니다. 국민들의 불신이 높습니다.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의 조언도 듣고 우원식 의장은 내란 재판 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요청했고 천대엽 처장은 사법부 독립의 보장을 강조하면서도 내란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장들의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네, 한국에서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내년 6월 치러집니다. 아직 8개월 넘게 남았는데 벌써 출마를 선언하는 정치인이 등장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구난방 서울시정을 바로잡겠다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여권에선 전현희 최고위원, 박홍근 의원, 홍익표 전 의원 등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데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차출론도 있습니다. 야권에선 오세훈 현 서울시장의 5선 도전이 점쳐지고 나경원 의원 등도 거론됩니다. 경기지사 후보군은 여권에서 김동연 경기지사,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병주, 이현주 최고위원 등이 내란을 돌파한 추진력, 돌파력으로 김병주 같은 사람이 나가야 된다라는 추천도 있고요. 야권에선 3년 전 김동연 지사와 맞붙었던 김은혜 의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리는 분위기입니다. 내년 지선 최대 격전지는 부산일 거란 전망도 많은데 야권에선 일단 박형준 부산시장의 3선 도전이 예상되고 여권에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출사표를 던질 걸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나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광역단체장 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많습니다.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죠. 안 나간다 이런 건 아니시죠? 저는 정치를 계속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등에선 국회의원 재보선도 치러지는데 앞으로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나 의원직 상실형 확정 등에 따라 재보선 지역구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아시아 소식입니다. 초강력 태풍 라가사가 타이완과 홍콩 등을 통과하면서 지금까지 17명이 숨졌고 20명 가까운 사람이 실종됐습니다. 라가사 상륙을 앞둔 중국 본토에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손영한 기자입니다. 순식간에 동네가 물바다로 변하자 주민들은 서둘러 지붕 위로 몸을 숨깁니다. 겁이 난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강처럼 변한 시장 골목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여성은 간신히 전봇대를 붙잡고 버텨봅니다. 산 위에서 쏟아져 내리는 시커먼 물살에 마을을 잇는 다리는 힘없이 끊겼습니다. 올해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분류된 제18호 태풍 라가사가 타이완을 강타했습니다. 동부 아래는 사흘 동안 약 50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산악지대 호수가 범람했고 약 6천만 톤의 호수물이 인근 마을을 덮친 탓에 피해가 커졌습니다. 최소 17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는데 대부분 1층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이었습니다. 실종자도 10여 명에 달합니다. 라가사가 상륙한 중국 남부에서도 거센 강풍에 가로수가 꺾이거나 시설물이 추락했고 觉得是挺大的，尤其是过了之后反而感觉更大一点，相比之前那个，现在雨还小一点，之前更大。 홍콩에서는 해안가 5성급 호텔 문을 뚫고 물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등 인적, 물적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관둥성에서만 104만 명 넘는 주민이 대피했는데 마트에선 극심한 사재기 경쟁까지 벌어졌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고 항공, 선박 운행은 물론
일부 지역에선 대중교통 운행도 중단되는 등 중국 당국은 전투 태세에 준하는 대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캘럼베스 LA 시장이 LA 다운타운 컨벤션 센터의 현대화 확장 사업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총 3조 달러, 한화 약 4,200조 원 규모인 이번 프로젝트는 전시와 회의 공간을 확장하고 오는 2028년 올림픽 준비를 목표로 합니다. 베스 시장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과 관광 활성화를 통해 다운타운이 다시 살아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ile we will do everything to fast-track this project in a fiscally responsible way, we will also continue to focus on the overall revitalization of downtown LA, including safety and cleanliness, which is at the center. 공사는 다음 달인 10월부터 시작됩니다. 네, LA시에서는 내년 월드컵을 시작으로 국제 행사가 잇따라 열리게 됩니다. 특히 한인타운을 포함한 도심 지역에는 새로운 녹지 공간 마련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어떤 공헌을 기대하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전영웅 기자입니다. 2028 LA 올림픽을 앞두고 곳곳에서 공원 조성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있는 LA 한인타운. So we're working very closely with the mayor's office and the council office to identify ways that we could go after grants, different types of opportunities where there's opportunities for us to procure land to turn them into green space. 다른 지역에 비해 녹지가 턱없이 부족했던 만큼 주민들의 기대는 큽니다. 하지만 단순한 녹지 조성에 그치지 않고 공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애들 위한 클래스들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하고 어떤 클래스도 이제 커뮤니티 필링 더 있게끔 어떤 클래스랑 children's 클래스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있었으면 좋겠고요. 운동기구와 벤치 등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o like in some other parks I've been to, like Lemon Grove or Pan Pacific, they have more machines. So I would like to see more machines here as well. They got ellipticals and whatnot. But yeah, no, I would appreciate that. Yeah, that'd be nice. 주민 편의를 위해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안전 대책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습니다. I would like more parking, please. Yeah, because the parking here is very limited, especially when people are coming for sports. There's nowhere for them to park. 늦은 저녁이나 밤 시간에도 마음 편히 공원을 산책하거나 머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밤 늦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특히 한인타운에서는 살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밤에 걷기에는. LA 한인타운 내 새로운 공원 조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녹지 확충을 넘어 지역사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한국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오는 27일 유타 대학에서 코리안 축제가 개최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제52회 LA 한인축제에서 대형 거북선 모형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축제재단은 유타주에 거주하는 좌니 씨가 3년에 걸쳐 완성한 거북선 모형을 전시해 한인 2, 3세들과 타인종에게 거북선의 의미와 가치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52회 LA 한인축제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국제공원에서 개최됩니다. 북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주소를 둔 40대 한인 남성이 콜로라도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한모 씨가 지난 8월 15일 유타주와 접경한 콜로라도주의 메사 카운티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지금까지 가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 씨의 구체적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오는 27일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대학에서 코리안 축제가 열립니다. LA 한국문화원은 ALA 올핀 학생 유니언에서 한국관광공사 LA 지사와 세종학당, 롯데, 농심, 오뚜기, CJ 등 한국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해 한국문화 종합축제인 코리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홍보 부스가 운영되며
국악과 K-팝, 태권도 시범 공연 등이 마련됩니다. 50대 한인 목사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밤 켄트의 한 식료품점에서 근무하던 목사인 이모 씨가 고객과 말다툼을 벌인 직후 매장 앞에서 차량에 치여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40대 한인 남성이 도난된 총기와 마약, 불법 탄약 소지 등의 혐의로 수배됐습니다. 자치령 북마리아나제도 공공안전국은 지난 8월 25일 투어 가이드를 납치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던 황모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에 대한 반발 기류가 커지면서 이민당국 시설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체포당하는 사람도 체포하는 사람도 모두가 분노에 차 있는 시대. 이럴 때 필요한 존재는 상처받은 공동체를 감싸 안는 지도자입니다. 9월 24일 수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